안녕하세요, 놀자입니다. 주중에 베스 낚시를 갔습니다. 영상은 낚시 영상입니다. 제 목소리 대신 원고를 아이가 있게 해보았습니다. 전제 목소리가 더욱 좋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변화하는 흐름을 보고 관세 이후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망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동양의 주역, 서양의 변증법, 자본주의의 역사, 최근의 동향을 보고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관점에서 예측을 해봅니다. 제목, 이제 관세 이후를 준비할 때 역사에는 어떤 흐름이 있어요. 인간은 만년 동안 그 흐름을 보려고 했죠.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생성과 소멸의 반복을 보면서 음양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주역은 지금까지도 동양에서 근본적인 철학으로 깔려있죠. 서양에서는 어떤 역사적 흐름을 정이라고 보고 거기에 반하는 게 등장하면 그걸 반이라고 했어요. 정과 반은 결국 합으로 이어지고 그 합이 또 정이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절대정신을 향해 가는 거죠. 결국 두 철학 모두 반복을 통한 성장을 말합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불가지론이다. 결국 답은 과거의 흐름을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작은 반복과 큰 반복의 순환이 있는 거죠. 봉건주의가 하나의 흐름이었고 그 봉건주의 속에서 불쌍한 국민들을 보고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내놓으면서 자본주의가 나왔습니다. 자본주의는 마치 성경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자본가 중심으로 흐르면서 5살 어린이가 하루 12시간씩 노동하는 걸 본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자본론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등장했어요. 공산주의는 국가 중심이 되면서 개인이 홀대받았고 결국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이때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공황을 맞고 불평등이 심화될 거라고 예측했어요. 실제로 자본주의가 공황을 맞는 걸 보면 그 통찰은 놀랍죠. 그걸 토대로 국가는 수정자본주의, 자본사회주의로 가면서 복지를 확대하는 등 대안을 만들어낸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경기에도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피친 파동은 40개월 주기, 주글러 파동은 7대 1년, 후즈네츠 파동은 20년, 콘트리 TF 파동은 45년에서 60년 주기예요. 각각 재고, 금융, 기술혁신의 영향을 받아 파동이 생긴다고 합니다. 엘리어트 파동도 이런 흐름을 보는 차트 기법이죠. 세계 경제를 보면 1960년대의 6%대 성장은 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지만 90년대 후반은 3%대로 내려갔습니다. 25년 현재는 2.3%까지 낮아졌어요. 이제 지구에 오지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원주민도 카메라를 알고 아마존 오지에도 전기가 들어오죠. 생산과 기술은 빠르게 앞서가는데 인류는 천천히 따라갑니다. 90년대 후반 성장성 하락을 극복하려고 미국이 중국의 WTO로 가입을 허용했고 그 덕분에 2008년 전까지 세계 경제는 3에서 4%대로 소폭 상승했죠. 그런데 중국은 갑자기 몸집이 커버렸어요. 지구도 태양도 우주도 자기네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버렸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서 경제는 무너졌고 중국식이라는 이상한 단어와 중국몽이라는 말로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5% 성장했다고 우기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통계를 믿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라는 시스템 위에 성숙하지 못한 자본주의라는 옷을 걸친 꼴이니 삐걱거릴 수밖에 없죠. 초반에 화려한 몸짓은 결국 진흙구성이 옷이 되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성장률은 2.5%대로 떨어졌고 코로나 시기 물류 대란을 겪으면서 미국은 공급망 유지를 위해 제조업을 반드시 자국에 두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거의 모든 제조업을 다시 자국에서 유지하고 있죠. 변증법으로 보면 자유무역이 정, 관세 및 보호무역이 반이에요. 성장은 절대정신이죠. 주역으로 보면 자유무역이 양, 보호무역이 음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후 우리는 음의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이 정책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큰 틀에서 세계 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우리 중에 이런 의미 시대를 겪어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80년대 이후 고성장과 중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워런 버핏은 세계대전, 냉전, 대공황까지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우리는 관세 전쟁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이 연금 포트폴리오는 주식 9, 현금 1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주식이 4, 현금이 6입니다. 스스로 불문율을 깨고 현금을 강화했죠. 현금만 460조인데 이걸 5% 단기 채권에 넣으니 1년 이자가 20조가 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매일같이 전쟁 같은 경영을 해서 13조를 버는데 이자 장사로만 20조를 버는 거예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2.7%인데 이건 인플레이션을 해징하면서 돈도 벌고 폭락 리스크도 없는 거죠. 그가 예측하는 건 불황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니 분명합니다. 지금 경제학자 누구도 호경기를 예측하지 않아요. 2010년 이후 경기는 정치가 인위적으로 침체를 막아온 덕분에 순항했지만 큰 흐름은 언젠가 경기 침체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침체 상황에서 기업과 개인이 부채를 늘리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오르는 건 계속 오른다라는 말은 무책임한 말이에요. 침체가 오면 모든 자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럴 때는 오직 현금뿐이에요. 물가 하락, 주가 폭락, 부동산 하락. 그 시기엔 금도 비트코인도 폭락합니다. 굶어 죽게 되면 빵 살 돈을 위해 금도 비트코인도 팔 수밖에 없으니까요. 돈은 계속 풀리니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말도 침체기와 불황기에는 예외입니다. 두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이땐 물가는 오르는데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합니다. 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주식은 떨어지고 금과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징 수단으로 오르게 되죠. 화폐 발행량을 늘리고 금리를 낮춰도 물가가 높으니 소비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발행량이 늘면 일부 기업은 구세주처럼 치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도 트로피 주거 단지 같은 건 가진 자들의 피난처가 되겠죠. 강남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25년 올해 당장 공원이 올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미국도 더 심각한 중산층 소비 침체로 들어갈 거고 금리 인하로 경기를 부양하려 할 겁니다. 한국처럼 미국도 트럼프식 지원금을 줄 거라 봐요. 지금 미국 소비의 절반이 상위 10%가 쓰는 돈입니다. 정부는 지원금을 주면서 관세 정책으로 피해본 중산층을 달랠 수 있고 나라가 잘해서 돈을 준다라고 선전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으로 시간을 버는 거죠. 저는 관세 협상이 끝나고 1년 뒤 교역 규모가 줄어드는 게 수치로 잡히는 시점, 즉 27년 이후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침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농사와 업에 좋은 게 아이러니하게도 태풍이에요. 벌레를 없애고 물을 순환시켜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죠. 경기에도 좋은 건 짧고 굵은 불황입니다. 그래야 장기 호경기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치인들은 불황을 싫어하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25년 하반기와 26년 1분기는 지금처럼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26년 이후부터는 주식과 비트코인을 익절하고 현금을 늘릴 계획입니다. 원화와 달러는 여전히 5대5로 유지할 거고요. 만약 강한 불황이 오면 저는 양으로 빠르게 전환할 겁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면 음의 세계에서 일개 끌려다닐 거예요. 짧고 굵은 불황은 투자자 입장에선 기다려져야 할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가 오면 진짜 기회의 왕좌는 현금을 가진 자에게 돌아갑니다. 부채를 안고 투자한 자는 고통이 가시방석에 앉게 되겠죠.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작은 반복과 큰 순환은 자연의 이치예요. 봉건주의와 자본주의가 등장했듯 자유무역 시대와 보호무역 시대로 전환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준비해야 하고 운은 이런 시기에 태어납니다.